아, 아.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저는 휘문고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수학교육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저랑 이제 친한 지인 중에 한 분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수학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현우진이 이끄는 거다. 그래서 뼈있는 농담을 듣고 나서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대치동으로 작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휘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휘문 제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고 그리고 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먼저 휘문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휘문고 수학의 특징과 또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수업이 어떻게 휘문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휘문고는 그 명실상부 누구나 인정하는 대치동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 중에 하나이죠. 이 자료를 보면 이게 2024 입결인데요. 학교 측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한 전교 130등, 140등까지 스카이를 가고요. 논술 전형으로는 내신에서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한 5등급까지니까 현 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도 논술이든 수시든 정시든 해서 한 대략 5등급제 2등급은 스카이를 간다 이런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입결은 아마 그 휘문고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 내부 자료는 아마 그때 공개가 될 텐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일단 서울대 합격자 기준으로 전국에서 휘문이 3등을 했죠. 1등이 외대부고 2등이 대원외고 3등이 이제 휘문고였는데 전체 명수를 보면 수시랑 정시 합해서 42명입니다. 42명의 합격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재수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그런데 휘문 같은 경우는 42명 중에서 재학생들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한 대략 65%가 재학생 서울대생들이 이제 휘문에서 배출이 됐고 이와는 좀 다르게 방금 이제 봤던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휘문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2028 이 바뀐 입시 제도에서 작년에 이제 1학년들을 처음 모집을 했는데 아마 소문을 들으셨다시피 휘문에서 작년에 그 미달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대략 0.6, 0.7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편입생들이 오면서 현재 인원은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인원이 다 채워진 학교고 보면 이제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고1 학부모님들과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데 휘문 측에서도 이런 사태들을 겪으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유리하게끔 학교 측에서 이런저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기획 중에 있고 현 고1 학부모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은 뭐 단대도 마찬가지지만 휘문은 특히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휘문을 견디면 입시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휘문 수학의 특징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좁혀서 좀 자세히 휘문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문 수학 편제를 보면 다른 학교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1학년은 공수 1, 그 다음 2학기 때 공수 2를 나가는 건 동일한데 2학년 1학기 때 대수와 확률 통계를 같이 나갑니다. 그 후에 이제 2학기 때 미적 원과 기하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가고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의 이공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한테는 기하를 거의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는 대수와 확통을 하고 2학기는 미적 원과 기하를 한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 2를 선택하는 학생의
한해서 이제 미적 2를 3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확통을 진행하는 학교가 인근에서 영동고와 휘문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개 학교를 봤을 때 휘문은 편제가 좀 독특하고, 그 이유는 수능 혹시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수능 수학에서 반영되는 과목이 2028부터는 대수 그리고 미적 1 그리고 확통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좀 대비해서 편제를 좀 앞당겨서 확통까지 들어간 그런 편제를 보이고요. 휘문 수학의 시험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휘문 수학은 20번까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정이 되어 있는데 10문제의 객관식 문항과 10문제의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번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갈수록 다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보통은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번은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될 때도 있고 상으로 갈 때도 있고요. 보통은 배점이 가장 높은 18, 19, 20번이 최상, 그리고 20번은 보통은 아무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극상 문제로 이제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약 3개 틀린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았어요. 전교 400명 중에서 40명 학생들까지가 1등급 컷으로 잡혔고요. 원점수로 보면 대략 80점 초중반으로 첫 시험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휘문수학의 특징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올해 등급 컷을 보면 첫 번째 시험은 3개, 두 번째 시험은 3개에서 4개 사이,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4개에서 5개 사이. 로 이제 보통은 한 70점 중후반에서 80점 초중반까지 1등급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학교와 다르게 휘문 수학의 특징을 제가 이제 거의 반년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휘문 수학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추출해낸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이걸 느끼고 있는데, 첫 번째, 휘문 수학은 접근은 쉬운데 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계산이 빡빡하다. 그래서 접근이 쉽다는 말은 익숙한 유형이 휘문에도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 접근은 하는데 마지막 계산 단계에서 답을 못 내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봤던 휘문 시험이 가장 어렵게 이제 올해 시험 중에 출제가 됐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들, 가장 쉬운 문제들을 학생들이 대거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유형도 다 알고 있는 유형인데 학생들이 혹시 게다가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원숭이들 100마리를 모아서 풀게 시키면 20마리의 원숭이는 맞춘다. 그래서 정답률 20%를 기준으로 휘문 학생들이 3번 문제를 정답률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40%의 정답률이 3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유형은 다 알고 있는데 뭔가 한 끗이 다른 거를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접근은 쉬운데 경우를 나누는 게 대략 한 시험당 한 문제씩은 꼭 경우를 7개에서 9개 정도를 나눠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서도 총 7, 8개를 나눠야 됐고, 그 전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둔각 삼각형을 될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9번을 경우를 나눠야 되고 9번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답이 틀리게끔 질문을 교묘하게 구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 1번과 2번 특징,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 때문에 학생들이 연합반 같은 데서 공부한 학생들이 좀 진짜 극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걸 느끼진 않지만, 애매한 실력에서 연합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했던 거랑 휘문 시험을 보면 뭔가 좀 다르다, 접근은 되는데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이죠. 세 번째를 보면 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단대국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을 홍 교수님께서 해주셨겠지만, 그러니까 프린트가 한 시험당 대략 70문제, 50에서 70문제 정도의 프린트를 쥐어주고 그 프린트 문제만 다 맞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작 킬러 문제 2개 정도를 빼고 교과서와 프린트 문제를 다 맞으면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험인데, 휘문은 부교재도 없고요, 프린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공부할 범위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휘문 학생들은 교육청 문제도 봐야 되고 강남 내신 인근 학교 문제도 봐야 되고 휘문 문제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렇기 때문에 휘문 학생들이 한 1학년, 2학년을 견뎌내면, 보통 제가 얘기하는 건 2학년 말쯤 되면 수능은 일단 1등급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휘문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능이나 이런 문제들이 수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월등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보면 단대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단대에서 서울대 합격자 기준 30명이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있었는데 재학생이 13명입니다. 재수생이 17명이고, 근데 휘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명이 재학생이에요. 단대보다 서울대만 놓고 봤을 때 2배 정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더 많이 붙는 그런 게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휘문 수학을 어렵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유명했던 문제인데요. 휘문에서 2022년에 출제된 문제고, 이건 아마도 맞춘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 풀이를 보면 A4 용지가 거의 2페이지가 가요. 이걸 50분 시험에서 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를 한 5분 안짝으로 푸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풀 수 없고 가정하고 조사하고 안 되면 수정하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휘문 수학의 공략법을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5문장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휘문 수학이 아무리 어렵지만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휘문은 타 학교와는 다르게 휘문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대국어 같은 경우는 단대 기출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냐면 배제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이미 변형된 문제가 나왔네? 그럼 이건 다음에 안 나오겠지. 근데 휘문은 어떠냐? 문제가 나왔네. 그럼 이거는 변형돼서 똑같은 문제의 변형 문제가 재출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 기출 문제가 대략 한 시험당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200문제 정도 10개년을 모아놓으면 200문제 정도 되는데, 그 200문제 기출을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휘문 선생님들을 보면 교육과정 전문가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휘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직전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1번부터 5번, 11번부터 13번의 문제들은 다 교과서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소홀히 여기는데 교과서도 잘 잡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교육청 기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20문제가 시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쉬운 10문제를 제외하고 어려운 10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한 대략 시험마다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휘문 기출이 한 대략 3-4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좀 많이 나오면 5-6문제, 나머지는 교육청 문제가 나와요. 적게 나오면 3-4문제, 많이 나오면 5-6문제의 교육청 기출 변형이 나오기 때문에 휘문 기출과 아울러서 교육청 기출 문제도 꼼꼼히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소위 말해서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들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마주하게 됐는데, 휘문 수학의 특징은 이 어둠의 스킬들이 거의 안 통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한 줄로 푸는 그런 풀이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의 스킬들을 휘문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 장애라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스킬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휘문에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엄선된 스킬들은 휘문 수학에 통하는 스킬이 있긴 있지만, 대치동에서 소위 연합반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스킬들을 다 배우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통하더라도 그냥 표준적인 방법으로 깔끔하게 풀어가면 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로, 결국 휘문은 찐 수학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읽고 또 로직을 갖춰서 문제 해결의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방법 등의 본질적인 수학 실력을 키워야지 휘문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수업에서 이런 특징을 녹여서 저도 이제 올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휘문 전개념 기출 모고 킬러 강남 핵심 문제 플러스 휘문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시중 핵심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재로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계획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타임어택을 위해서 엄선된 도구들을 선별해서 마지막 실전까지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지,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심지어는 찍는지,
그리고 실전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다 습득을 해야지 휘문 수학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시중 핵심 교재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교재 라인업을 추가로 저희 수업에서 진행되는 워크북 말고 추가로 중요한 문제집을 꼭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절대 등급 고쟁이 블랙라벨 다 알고 계신 시중 문제들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돼서 세 가지를 함께 풀면서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를 세팅하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굉장히 퀄리티 높은 문제, 트렌디한 문제들이 실려 있는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 그리고 수학의 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트렌디한 문제를 연습하면 이 5번 정도 풀면 휘문에 필요한 문제의 양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이제 저도 돌아보면서 제가 진행했던 수업을 분석을 이제 며칠 동안 해봤는데요. 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는 스타트 라인이라고 해서 기본 개념들을 휘문 기출과 함께 철저하게 뼈대를 기초 공사를 잘 세우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시즌은 엣지라고 해서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를 세팅하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추가적인 스킬들을 국소적인 스킬들을 탑재하는 그런 수업이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파이널 터치에서는 실전 운용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문항수를 제가 대략 세어보니까 시즌 1 때는 약 1700문제, 시즌 2 때는 800문제, 시즌 3 때는 한 500문제 정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 통틀어서 약 3000문제를 풀었는데요. 그 중에서 휘문 20문제랑 하나하나 1대1로 대응을 시켜봤을 때 자작 킬러 문제가 보통 20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작 킬러 문제가 나왔고 간접적으로는 연계가 되지만 좀 엄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진행한 수업 중에서 전체 문항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를 제외한 90% 문제는 수업 자료에서 다 커버가 됐더라고요. 그 후에 이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 봤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최소 시즌 1, 2, 3를 겪으면서 최소 3, 4번 그리고 많은 문제는 10번 정도 베리에이션을 줘가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휘문 이제 14번 문제 같은 경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원래 교육청 문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원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주어진 거를 휘문 선생님들께서 2차와 2차로 바꾸신 겁니다. 근데 풀이 과정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2문제뿐만 아니라 3문제, 4문제 변형 문제를 함께 학생들과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복소수 2개가 있고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제 수업에서도 원본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직접 이제 휘문 스타일로 변형을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이 표만 보시면 제가 직접 휘문 기출 문제 변형으로 나온 건데 휘문 기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휘문 기출 변형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표를 보시면 거의 동일한 표를 그려가면서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붙으면서 조금 더 강화됐던 문제인데 휘문에서는 이 첫 번째 표만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휘문을 위한 김경준 선생님의 수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제 수업은 이제 3가지로 특징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휘문에 최적화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같은 수학이더라도 휘문 수학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고 이 한 끗 차이에 의해서 학생들이 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맞추면 전교 등수가 한 5, 60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끝까지 정확하게 정조준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품격이 다른 문제 접근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뒤에서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하는 제 수업에서 반영되는 컨텐츠는 휘문 기출 전수 그리고 교육청 기출 전수 강남 내신 문제들 중에서 휘문 스타일에 딱 맞는 문항을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휘문에 나올 만한 개념과 스킬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직보 때 했던 내용들, 직보까지 하면 3-4번 반복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문항에 다음날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학생들도 이게 보면 선생님 덕분에 시간 단축했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시험 끝나자마자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문을 정조준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치고 있다. 플러스로 해서 피문이 가지고 있는 색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은 쉬운데 계산이 빡빡하고, 접근은 쉬운데 경우를 여러 개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어도 시험에 나오면 못 푸는 요 현상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강화하고 경우 나누기를 강화한 휘문 문제, 변형 문제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있는 문제들처럼 숫자가 휘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직전 시험에서는 1220, 루트 1225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그걸 안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35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험 상황에서 맞닥뜨리면 학생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휘문 수학에 맞게끔 요 계산을 열심히 트레이닝하지 않는 친구들은 당황하게 되는데, 이 당황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정답 다른 접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게 휘문에서 전교생 400명 중에서 이제 공개되진 않지만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대략 1-2명 정도 맞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4차 방정식이 나오고, 문제를 보면, 근데 이게 항 3개짜리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간도 안 그래도 앞에 문제도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무작정 전개를 한다. 1번. 2번, 여기다가 수치를, 이 방정식이니까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t값들을 대입해서 찍는다 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아무도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길래 제가 이제 영상을 바로 찍어서 올렸는데,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략만 보면 A라는 문제를 풀기 어려워. 그래서 A라는 문제와 스트럭처가 똑같은 동일한 구조의 B라는 문제로 바꿔서 B 문제를 풀고 다시 A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실험을 많이 하는데, 야, 너 이거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문제를 B로 바꿔봐. 그럼 그 다음 풀어봐 하면 5분 안짝으로 풀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계산이 빡빡하다, 풀지 말라고 낸 문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풀면 5분 안짝으로 푸는 문제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휘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훈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떻게 공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과 관리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원칙인데요. 신경과학자들이 쓰신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하로 가면 잊게 된다. 그래서 이 반복은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제 수업의 커리큘럼을 따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소 5번에서 10번, 많으면 20번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문제에서 필수 예제, 유제, 도전 문제로부터 이와 비슷한 곱하기 2배, 3배한 워크북 문제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체계적인 오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수업 동안 다뤘던 내용들을 토요일 클리닉 시간에 선별되고 살짝 베리에이션이 있는 문제 약 50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풀면서 오답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임박하면 타임어택 훈련, 그리고 실전 훈련까지 뭐 실수 어떻게 없애는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거죠. 청출어람을 목표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랑 오래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인데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많이 이제 애정하는 친구들 다들 애정하지만, 그 중에서 좀 그 확연하게 성적 상승이 있었던 친구들 3명을 이제 골라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국어나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어려운 국어가 어려운 진선여고 이런 데는 조금 다른데, 보통 국어, 영어, 그 사회 그리고 과학,
이런 이제 4가지 과목들은 외우면 외울수록 점수가 나와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휘문 수학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꽃의 개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수학 실력이 열매 맺는 시기들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거를 참고 기다리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빨리 개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중간고사 때 150등 받았던 친구인데, 그 1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하면서 합류를 해서 5월 말쯤에 합류를 해서 저랑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전교 23등으로 팍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대략 그 결과가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대략 20등, 30등 언저리로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성적을 유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저랑 이제 그 1학기 때를 맞추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름방학부터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친구인데, 저를 만나기 전에 1학기 성적이 대략 150등 정도 됐던 친구가 이번 시험에서 약 40등 정도로 팍 점프를 100등 넘는 등수를 올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의 특징을 보면, 이 첫 번째 친구는 살짝 뺀질뺀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 문제를 숙제 등급이 매번 부여가 되는데 숙제 등급을 보통 B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B 정도 받았다는 말은 전체 문제 중에서 한 7, 80% 정도 풀었다라는 건데, 그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해가 안 가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다른 친구는 10번 반복해야 될 거를 이 친구는 끈질기게 질문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덜컥덜컥 나오니까 점수가 갑자기 확 오른 거죠. 100등 넘게.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7월에 합류를 해서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시험이라는 게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필패합니다. 마지막에 기세가 죽으면 필패하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저를 찾아와서 혼자 공부하다가 계속 질문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엄청 열심히 하네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 저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휘문 수학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느낀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과제 등급이 A+예요. 와서 무조건 오답 정리까지 꼼꼼하게 했던 친구고, 학습량을 늘리면서 불붙었던 친구고요. 이 두 친구는 빠르게 개화한 친구라면, 세 번째 친구는 고전했어요. 첫 시험에서 200등 후반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선행을 좀 많이 안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 강남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공부를 못한 친구였는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압도적으로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숙제를 안 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클리어하게 안 해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모든 점수가 A뿔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묵묵하게 제가 시키는 거를 다 하고 오답도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100등씩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직전 시험에서도 약 50등 정도로 될 걸로 예상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비 휘문 학생들을 위해서 1월 6일 내년 이제 1월 6일 화목 5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정규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함께 듣고자 하는 수강 대상은 일단 공통수학 1을 딥하게 보는, 첫 시험을 잘 봐야지 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을 깊이 있게 잡는 수업이고, 기본기가 탄탄히 잡혀 있는 학생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라는 예비 휘문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저기서 배웠던 개념을 점수로 열매 맺게 하고 싶은 친구들, 정확히 진단받고 약점 보완을 하고 싶은 친구들, 첫 시험 고득점, 나아가 수능 고득점을 바라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휘문반을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 수업이고요. 모고 킬러, 그리고 강남 내신, 그리고 휘문 전문항 시중 베스트 문제들을 가지고 요 정도 킬러 문항 30%, 난이도 상중 30%, 그다음 중요한 좀 난이도가 중요한 쉽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한 10% 정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는 개념 세팅하고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다음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휘문과 동일한 테스트를 연습을 하고 오답 정리 후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써놓진 않지만 심야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왔거나 질문이 더 있는 친구들은 한 대략 12시 정도까지 남아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가고 있고요.
클리닉은 평일 클리닉, 주말 클리닉이 있고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주에 공부했던 거를 매듭 짓지 않으면, 그 주에 공부했던 거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점수가 모래성을 쌓는 거와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견고하게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꼼꼼하게 중요한 문제들을 복습시키는 시간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제가 진단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숙제 관리는 시스테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채점을 각각 그레이드를 A, B, C로 나눠서 매번 숙제가 나가고, 숙제가 계속 미진한 친구들은 남아서 끝까지 시키고, 그걸로 안 되면 또 평일에 불러서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에서 실전 테스트가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게 50분 안에 한 20문제를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능을 만점을 받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능을 다 맞고 들어간 직후에 저한테 휘문고 문제를 풀리면 그거 잘 볼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 내신은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국소적인 문제들을 딥하게 꼼꼼하게 반복해서 훈련해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강남 내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2학년으로 가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험은 2학년 강남 내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기별로 시즌 1, 2에는 주 2회씩 맞춤식 휘문에 최적화된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보 때는 직보 때도 실전 연습을 하고, 임박한 시험에서는 실전의 분량을 늘려서 4번 정도 일주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베리에이션을 줘가면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학기 중에는 예비고일 1월 6일부터 시즌 1부터 시작해서 휘문 맞춤식 스타트 라인부터 맞춤식 기초 공사를 하고, 그다음 1학기가 되면 타임어택 훈련과 동시에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요. 여름방학 그 이후에는 휘문의 편제에 맞춰서 필요한 선행 과목들을 방학 특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반 테스트가 뒤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프리 휘문이라고 해서 입반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공통 수학 원 전범위로 해서 100분 40문제로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휘문 가면 이렇게 보겠구나, 이 정도 점수를 맞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수학자인데 조지 폴리아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학자가 얘기한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수영이나 스키, 피아노 연주와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기술로서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모방과 연습을 하려면 제대로 된 모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제대로 휘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휘문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휘문에서 이제 학생들 휘문 기출 풀이라든가 휘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쉽게 풀린다라는 것을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